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방송 경력으로 따지면 이제 1년 반 가까이 이제 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방송 시작 전에 오프닝을 3번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적성에 안 맞는 거 저도 참 신기하게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믿을 수 없이 좀 신기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좋은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힘을 얻고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오를 때 팔고 이제 내려 있을 때 잘 사면 좀 이렇게 편하게 가는 건데, 욕심을 여기서 조금 더 부린다면 이제 단타 정도만 하고 일단은 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계속 있는데, 어쨌든 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단타 정도로 안 하시기에는 좀 그렇고, 좀 안전한,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금만 조금 조금씩 더 추가적으로 수익 내시면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음, 네, 4월 바꿨은 네가 다 했다라는 이제 종목으로 뒤에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오르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또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일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하루 종일 상담하는 일이긴 하지만 상담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께도 드렸던 말씀도 있고, 이건 다 영상으로 남으니까 다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챙겨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 이런 말씀은 꼭 드려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까먹기도 하고, 또 방송 끝나면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장중에 이제 생각지도 못한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제 제가 글을 남겨드렸고요. 그런 경우는 잘은 없습니다. 이제, 근데 마지막 폭주가 아닌가 싶어서 글 남겨드렸고요. 다 챙기기에는 좀 이제 좀 버거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양해도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4월 9일의 제도권 증시 노트는 사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어저께 새로 나온 이슈로는 이제 3월에 FOMC 의사록, 3월에 연준의 FOMC 정례 회의에 그 내용들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증시가 급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3월 의사록 공개된 내용은 이제 금리가 제로 금리에서 0.25%까지, 정말 말 그대로 제로 금리가 적절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옴으로 인해서 어제 증시도 많이 오르는 그런 상태로 마감을 했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울렁증 때문에 정말 경제 회복까지 제로 수준의 금리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도 가능하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뭐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을 그런 각오를 확인했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4월 말에도 FOMC 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때 또 금리 인하를 한다면 일단 뭐 통화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뀐 내용이 없는데요. 일단 전기차 기본적으로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5G도 KMW 뭐 무섭게 올라가고 있고요. 코로나 확대 테마는 이제 뒤에 한번 결산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안 오른 이제 결제 관련주까지 이렇게 확인하시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관심 아주 많으실 텐데, 뭐 LG화학이나 뭐 LG화학도 잘 가고 있죠. 어쨌든 전기차 수혜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대세 랠리까지 가기에는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 계속해서 강세 여전하고, 변동성에 계속 불안한 흐름은 있어요. 이제 오늘도 만기, 그때 제가 강제 생방송을 할 때, 이제 뭐 만기에 대한 영향은 없느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여쭤보신 분이 계셨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선물 만기에 대한 그런 이슈보다는 워낙 큰 이벤트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만기도 거의 묻혀가는 분위기입니다. 요새는 저희가 원래 만기 때 전날이나 전전날에 이런 시장 공부를 하는데, 최근에는 좀 비중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만큼 워낙 강력한 이제 이벤트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정말 만기인 줄도 모르고 넘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어쨌든 이제 코로나 증가세나 사망자 수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중국도 견조하고 재정 정책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의 큰 포인트는 뭐
상승은 어쨌든 반가운 거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뭐 정말 고점 아니냐 이런 걸 논하기보다는 올라가는 추세 흐름에 맞게 어, 그에 합당한 테마들을 잘 골라서 이제 가자라는 단타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급등은 매도 아시죠? 오르면은 팔아야 돼요. 오르는 거 따라 사면은 다시 이제 혼자 주식 조용히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르는 거에 감사하고 팔아야 되는데, 오르는 거에 더 담자고 따라 들어가고, 물려있던 거 갑자기 시장가로 매도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이런 케이스 아마 많이 경험하실 텐데, 그렇게 급하게 하셔서는 결론적으로는 늘 후회만 남는다는 것을 저도 예전에 배웠고,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 잡기 어려운 분은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어, 증시를 100대로 끊어서 이렇게 보자는 거, 그리고 혹은 이제 수익이 많이 나 있는 구간에서는 이제 떨어질 때 조금씩 파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한 번에 팔기 어렵거나 한 번에 사기 어려우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분할 전략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다 분할로 해요.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결제 관련주가 안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코로나 확대 테마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정리를 좀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젠텍이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저점 대비해서 뭐 300% 넘게 올랐다, 뭐 그런 뉴스가 있어서 저도 시젠을 개인적으로 못 잡아서 시젠 대안을 찾다가 이제 수젠텍을 잡은 겁니다. 이제 제 방송들은 다 지난 방송들이 과거에 있기 때문에 아마 돌려보시면 다 있어요, 내용들이. 그래서 수젠텍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정확히 가격은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100% 수익률 빼고 100%까지 더한다, 원금까지 더한다고 치면 한 220% 정도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수테마로 한번 이제 수익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드리기가 힘들다 이런 종목들은 하면서 이제 음, 이거는 키트주였고요. 그다음에 키트 다음에 이제 백신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백신주 많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송에서 언급했던 게 바이오니아였고, 저도 바이오니아 조금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신까지 한 타임 넘어가고 나서 그 다음 말씀드렸던 게 이제 화상회의 관련된 이 알서포트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알서포트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 전부 다 먹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께도 다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알서포트, 화상회의, 마침 화상회의를 이제 그 전날 지인과 얘기하면서 떠올렸는데, 증권사들이 알서포트하고 이제 화상 관련된 이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알서포트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공부하게 되었고, 여기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 테마가 궁금한 거죠. 화상회의가 사실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화상회의나 뭐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겠느냐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SK 하이닉스의 반도체나 서버 메모리 증설 관련해서 어, 결과적으로는 최종 엔드단에 있는 SK 하이닉스를 떠올리게 되었고, 이제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SK 하이닉스 추가적으로 담고 난리치던 그런 포트를 다 정리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다음은 뭐냐? 정말 네가 원하는 그 메모리나 뭐 화상회의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다 갖췄는데, 하드웨어랑. 근데 실질적으로 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뭐 KT는 지난번 그 테마 집중 탐구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이제 이름을 정하게 됐네요. 그 이제 포트 아시죠? 매출 구조가 5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뭐 IPTV, 광고, 뭐 네트워크, 데이터, 뭐 등등등등 다 있는 매출 구조가 워낙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행여나 이 네트워크망이 아니더라도 다른 테마로서 매출이 이끌어내질 수 있는, 뭐 집에서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뭐 이런 TV 같은 것들도. 그래서 LG U+보다는 좀 더 이제 매출 구조가 다양화되어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KT까지 추천을 드리게 된 겁니다. 아마 이 시나리오는 쭉 이어지실 거예요. 정말 결과가 좋아서 망정이지 정말 혼자 이 또 소설 쓸 뻔했는데, 아무튼 이 KT까지 오게 되었고, 그 다음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동통신망을 활용해서 뭐 네트워크의 그런 상세 내용을 구축할 수 있는 그
그 회사 바로 머큐리까지 오늘 이제 정점을 찍었습니다. 머큐리도 정확히 수익률은 기억 안 나는데 저도 이제 급등하면 아마 안 보고 팔아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10% 내외에서 팔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고 정리 혹은 못 하셨더라도 뭐 급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제가 여러분들 매도 가격까지 챙겨드리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다 다르시잖아요. 매수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테마로 쭉 이어지는 이제 오늘까지 정점을 찍었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결제 관련주랑 뭐 제가 보고 있는 이제 GK열이 올라오는 거 보고 정말 중국 시장이 내수가 폭발한다라는 게 이제 오늘 뭐 강원랜드나 등등 많이 올랐는데 음, 조금 우리가 빨리 들어가서 비운의 그 한두 달을 봤지만 아마 이제 좋은 시절이 오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대형주를 그냥 삼성전자가 좋다라고 했으면 이 45,000원에서 49,000원 언저리에서 다 사셔가지고 그냥 지수 1800까지 올라온다는데 지금 왜 내 건 안 오르냐 하고 계셨었겠죠. 어떻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머큐리로 먹어보고 KT로 먹어보고 뭐 알서포트 같은 걸로 먹어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략과 아이디어로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삼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개인들이 또 사고 있어요. 정말 끝물릴 것 같으면서도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격은 변동이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좀 단타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어쨌든 5.5조 컨센서스에서 6조 이상으로 발표되면서 그래도 우리는 삼성전자의 덕을 봤어요. 지수가 밀리지 않으면서 일단 외국인들의 급격한 이탈은 막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버텨주는 큰 역할을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해줬고 당분간은 일단 외국인 수급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현재같이 이제 단기 트렌드로 플러스 알파 수익을 조금씩 내는 전략이 괜찮지 않나라는 그런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수익을 잘 내셨을 것 같고 이제부터는 지키는 거 일단 이 힘든 장에서도 3월 달에 제가 이제 비운의 캐릭터가 될 뻔했던 그 이후에 그래도 다행히 잘 만회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제 포지션 정리 잘 하시고 좀 지키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정말 떨어지고 나서 후회해봤자 그때도 늦습니다.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말 19불 때 말씀드렸던 부분 이후에 아마 ETN 우리는 남들보다는 빨리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ETN 원유에 투자하는 거 또 다시 예전처럼 DLS 원유가 얼마 더 이하 떨어지지 않으면 뭐 약정된 수익을 주는 이런 금융상품 DLS도 다시 얘기가 나오던데 아무튼 이제 남들보다 조금 빨리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눌러 앉아 있는다라는 이 기본적인 전략은 여러분들이 혼자 투자하시더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뒤늦게 올라가는 거 답안지 다 나와 있는 거 보고 해봤자 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끝물일 가능성이 크고요. 뭐 파신 거는 미련 없이 일단 그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P 현재 시점으로 오늘은 좀 제가 일찍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일찍 자려고요. 8시 지금 반 되는 시점인데요. 좀 약간 보합세, 즉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시 반부터 본격적으로 장이 오픈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나스닥도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일본 증시는 아시아장, 이제 우리나라 시간 장중에 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1% 가까이 수익, 1% 가까이 상승이긴 하지만 현재로서의 상승은 이제 낮을 때의 상승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다라고 보여져요. 일본이 일단 버텨주고 유럽도 뭐 현재 보합권, 환율이 일단 안정권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제한 같은 1,300원 돌파했다면 정말 큰 아마 충격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일단 1219원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중국 증시도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무작정 좋게 보시지 말고 장중에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는 수준만 딱 포지션 들고 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낮은 국면에서 상승과 이 오른 상태에서 1% 상승은 추후에 하락했을 때 이만큼 버퍼를 둔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주 감사한 수익입니다. 1836이지만 1838, 뭐 1845 이렇게 해서 1800까지의 이 거리를 좀 둔다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100단위 지수 때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 좀 간이 작으신 분들은 이제 그 위에서 잘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 자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좀 민망하긴 하지만 기분은 좀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코스닥도 많이 올랐네요. 왜냐하면 제가 4월 3일부터 1750까지 요 이제 구간을 말씀드렸고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실적 관련돼서 뭐 큰 이벤트다 보니까 괜찮을 거 그 뭐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버텨주면서 일단 우리나라 증시도 글로벌 증시와 동조화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수익 내기는 힘든 장이었습니다. 정말 생뚱맞게 운송장비 5%, 운수창고 5%, 4%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로 보는 뭐 의약품 쪽이나 뭐 서비스업이나 뭐 전기전자 업종에는 뭐 개인들은 샀지만 사실상 크게 재미없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내 종목이 안 오른 거는 뭐 크게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들이 갖고 있기가 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운수창고나 운수장비 업종을 보면 장비 업종에 이제 한진, 한국공항, 티웨이항공 뭐 정말 난해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도 저도 6만 원대 정말 사실 현대차 6만 원, 7만 원이 말이 됩니까? 20만 원 하던 건데 아니 저희 10 뭐 한 4, 5만 원 하던 건데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추천을 드린 분들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워낙 좋은 게 많이 보였어서 추천을 못했지만 이제 뒤늦게 수급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네요. 또 순식간에 1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글로비스도 있고 모비스도 어디 여기 있을 텐니다. 아래 위로 제가 중간 정도에 캡처해 온 건데 아무튼 뭐 내 종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장은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외국인은 오늘도 1,800억 매도를 했고요. 개인은 오늘도 2,900억 매수했습니다. 연기금도 빠지는 모습이었고 외국인들을 보시면 현대차에 뭐 LG화학에 카카오에 NC소프트에 SK이노베이션도 야금야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정말 옥에 티가 된 비운의 종목이 돼버렸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죄송하고 일단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따로 뭐 눈에 띄는 종목들은 없고요. 그다음에 기관도 보시면 현대차, 그다음에 모비스, 기아차까지 또 운송장비 업종에 또 수급을 가져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투자 아이디어 쪽에서 이제 뉴스 보면서 신문 보면서 혹은 현재 경제 상황 보면서 종목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편인데 이제 운송장비가 올라오는 거 보면서 이제 택배 쪽 뒤늦었긴 하지만 아직 뭐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니까 CJ에 대한 통은 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이거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건데 현재로서는 뭐 대한통운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이제 물류 쪽 혹은 뭐 물류 창고나 이쪽에서 부동산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물류 창고의 뭐 확장성이나 앞으로 현재 지금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물류 창고나 혹은 운송 관련된 종목 뭐 이런 것들로 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잘 아시는 종목들이 있으면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저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쪽 다음에 아이디어가 조금씩 떠오르는 거죠.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개인은 삼성전자를 사고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 49,000원짜리를 사서 5만 원에 파느냐, 아니면 다른 이제 테마나 힘이 있는 종목들을 사서 좀 더 이제 과감하게 수익을 노리느냐의 차이예요. 개인들이 많이 관심 가진 종목들을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삼성전자 쪽은 언제든지 사도 된다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이 좋아 보이는 게 많아서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셀트리온도 계속 괜찮아 보여요. 일단 뭐 오늘도 백신 얘기 나오던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파스텔 관련된 업종 뭐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결과적으로는 셀트리온으로 귀결될 것 같긴 한데 뭐 모르죠. 다른 힘 있는 종목들 뭐 파루 같은 것도 있을 테고 저도 찾아보다가 도저히 못 찾겠어서 이제 사실 파루랑 하나 더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종목들 몇 개 보다가 포기했거든요. 근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바이오 쪽에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셀트리온으로 귀결시키고 오늘 퇴근을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들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스튜디오 드래곤 4월 7일 날 이제 블록딜 이슈 나오고 나서 7%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이제 이건 지켜봐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제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켜보자라고만 했는데 이틀 지난 시점에서 뭐 이렇게 됐네요. 이틀 정도 1% 정도 내외로 하락한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200일선 부분에서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만 본다면요. 그래서 지금 블록딜 이슈 때문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지분 팔고 현금 보유하고 뭐 이런 부분이 나쁜 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살짝 설명을 드리면 이제 5% 넘는 그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장중에서 매각을 하면 이제 주가가 밀리면서 하한가를 쳐버리겠죠. 그래서 장 끝날 시점 혹은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내가 이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뭐 한 5% 할인된 가격으로 너한테 넘길게. 대신에 시장의 영향은 다음날 있거나 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주주 입장에서는 내 주식을 시장에 영향 크게 없이 팔 수 있어서 좋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도 좋고 이런 형태로 기업들이 많이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 변동 뭐 한 이틀 정도 흐름 뒤에는 아 이렇게 됐구나 학습 효과죠. 나중에 혹시 또 블록딜 이슈가 있다고 하면 7% 빠졌다고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차트 봐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원유 ETN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제도권 수혜주긴 합니다. 이거 뭐 2,000원대 들어갔는데 지금 3,400원에서 빠지지도 않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손님들은 3,000원에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또 50% 먹었지만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이제 그 이후에 뭐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하고 있어서 일단 단타치기에는 좋은 종목이 돼버렸는데 일단 이 이후의 원유의 흐름은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저는 바닥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LGU 플러스 나왔네요. 어쨌든 LGU 플러스도 좋은 흐름에 있고 이제 일단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팔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조금 버거워 보이죠. 이제 기껏해야 한두 번 더 오르고 코스피가 1830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지수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사시려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분들은 이제 아쉽지만 다음 또 종목을 노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뒤늦게 들어가시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다가 이제 앞에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쭉 정리한 겁니다. 머큐리도 다시 나왔고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보셨던 코로나 확대 테마라고 제가 이름 지은 것 중에 이제 사실상 마지막 단계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급등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이제 한 타임 더 기대하는데 그게 쉽지 않네요. 전고점에 찍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9,000원에 손절 라인으로 잡고 있어요. 이제 뭐 저는 아직 이익 구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뒤늦게 들어가신다고 했을 경우에 위로는 저는 많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근데 결제 관련주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제 산업이다 보니까 KG니시스 밑에 KG 모빌리언스나 뭐 자회사들 한 8개 정도 있어요. 근데 뭐 제일 위에 있는 먹이사슬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이제 모회사다 보니까 이니시스를 골랐는데 KG 모빌리언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흐름은 비슷해요. 네, 하여튼 요 19,000원이라는 가격을 잘 기억하셨다가 한 번 더 올라오는지 저를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대장 노릇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엮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나왔니? 자, 그리고 코스맥스입니다. 오늘 GKL 올라오는 거 봐서 정말 중국이 확실히 이제 내수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향 화장품 혹은 중국향, 오늘 또 JST나가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쪽에 확실히 제가 종목을 잘못 골랐어요. JST나도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제 그런 제이준 코스메틱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이준하고는 개인적으로 좀 안 맞아서 코스맥스 쪽이 잘 맞아서 일단 코스맥스를 선택했는데, 아무튼 중국 관련된 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다시 정리해드리면 GKL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인데, GKL, 파라다이스, 그다음에 뭐 코스맥스 혹은 JST나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두시고, 기본적으로 손절 라인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파셔야 돼요. 지금으로서는 장이 거의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조금 손실 볼 각오하시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손절하실 각오하시고. 보세요. 대한통운도 현재 사회의 트렌드에 대비하면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주가 자체는 한 20%, 3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 많이 올라오는 데 있어서 좀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제 운송장비 업종 폭등한 거에 치고도 많이 못 올라와서 일단 당장 떠오르는 CJ 대한통운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 다음 방송부터는 일단 이제 제가 종목을 꼽은 것들을 말씀드릴 예정이라서 이제 멤버십 방송 위주로 종목을 한번 골라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멤버십 여러분들은 제가 드렸던 종목들로 수익이 어느 정도 났을 테니까 이제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손실볼 각오하고 조금 더 이제 베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일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혹은 못 한다고 하면 주말 동안 준비해서 이제 VIP 전용 방송으로 한번 종목을 또 오를 때 과감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휴장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는데, 미국, 홍콩, 영국, 독일 휴장입니다. 장이 조용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시장도 뭐 크게 눈에 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VIP 관련되신 분들은 이제 3만원, 6만원 내고 하십니다. 특히 이제 VVIP 여러분들은 저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하여튼 뭐 웬만하면 부탁하시는 내용들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여기 재생 목록에 가시면 이제 VIP 전용 방송이라는 탭이 생겼으니까 제가 이렇게 예고 드렸던 때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종 눌러서 방송 밑에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 제가 글 올릴 때마다 혹은 영상 업로드 할 때마다 아마 유튜브 앱에서 알림이 갈 겁니다. 그렇게 설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 중에 멤버십이랑 일반 공개 방송과 다른 점이 뭔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를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 전용으로 방송 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월 초에 종목 짚어드리는 것들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100% VIP 전용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KT랑 뭐 머큐리 뭐 등등 있었죠.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아무튼 수익률이 괜찮았던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일단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내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일 이제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체력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